인생이란 건 결국 난타전이야. 네가 얼마나 센 펀치를 날리는가가 아니라 네가 끝없이 맞아가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씩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로키 발보아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74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곰곰입니다. 저희 이 책 읽을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이 책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2부는 이 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주제로 각각 글을 써와서 서로의 글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 책 이 글은 월 3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팟빵, 파티, 팟캐스트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 이글을 같이 진행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이글 방송에서였던가요? 저희에게 이는 MC제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별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 책 이글에서 이성과 감성 모두를 담당하고 계신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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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님이 이성과 감성을 모두 담당하고 계시죠. 이는 MC제곱 얘기를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죠. 네, 그렇군요. MC 스퀘어는 눈에다 쓰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아내에게 해주다가 네.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망했어요. 어. 뭐 질량이랑 빛의 속도 막 이랬는데 설명하려니까 모르겠더라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번 이별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번이 그거의 2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여성, 네. 여자 쪽 이야기였고 네네. 다음번엔 남자 쪽 이야기를 쓰신다고. 네. 오늘 남자 쪽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엄청 많이들 기대하고 계셨을 거예요.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겠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자, 우리 이글 시간에는 그 근황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고, 네. 그 저희가 시즌 5 들어서 2주의 컨텐츠를 추천해서 네. 재밌었던 거를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애청자분의 메일에서 그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단짠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네.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 2주의 컨텐츠를 추천하는 코너가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의 컨텐츠를 2주의 구절로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혀 상처받지 않았고요. 굉장히 감사한 피드백이었으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거 얼마든지 보내주시고 저희가 반영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취자의 피드백을 새겨듣는 그러니까요. 책 이글입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니지. 2주의 구절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네.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없어서 이 글을 좀 빨리 끝냈잖아요. 그래서 30몇 분 네. 정도더라고요. 뭐 깔끔하고 나쁘지 그럼 않더라고요. 좋죠.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방송. 네. 네, 이 책 이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사님의 2주의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구절은 그 은하영웅 전설 제가 읽고 있다 네, 그랬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책이죠. 아름다운 책입니다. 은하영웅 전설의 구절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근데 요 구절이 이제 임팩트가 있으려면 설명을 약간 해야 돼요. 그냥 명대사이기는 한데 명대사만 읽어서는 잘 뜻이 들어오지 않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2주의 구절로 바꾼 이유도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 2주의 컨텐츠가 약간 지루했던 이유가 저희 나름의 분석으로는 이 컨텐츠 정말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에서 끝나서 그게 아마 지루했던 거 아닐까. 저번에 이 책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책 정말 좋으니까 사보세요로는 아무도 잘 사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냥 책 내용을 다 얘기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 뭐가 좋았는지 임팩트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로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임팩트가 되는 구절을 아예 알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주의 구절로 바꾼 거였고요. 그 은하영 전설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양웬리라는 사람인데 민주주의랑 전제주의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쪽에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천재 전략가이고, 그런데 어딘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인물이에요. 네. 굉장히 천재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능력이 좋은데 생활이 좀 헐렁헐렁하죠. 실제 생활이나 뭐 아니면 그 격투라든가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은 굉장히 한 C- 정도 매우 나이브하죠.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짜는 전략에 대해서도 회의가 굉장히 있어요.
그 전략 자체라기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대단히 명예롭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뭐 정도. 예,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별로 확신은 없고 그러면서 항상 천재적인 작전에 입안하고 뭐 이런 되게 복합적이고 신기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진지하지 않죠. 그렇죠. 항상 적군이 막 엄청 쳐들어오고 있어. 아 그래 어쩌지? 막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퇴각하자. 그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되게 매력 있죠. 항상 확실히 차 있고 굉장한 마초고 막 이런 인물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권위라는 거와도 굉장히 담쌓은 인물이죠. 맞습니다. 군의 최고 사령관 위치 원수에까지 올랐지만 언제나 모두에게 격 없이 대하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권위를 느끼지 않는 그런 매력적인. 아 자꾸 듣다 보니까 다시 읽고 싶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사소한 스포를 하나 해야 합니다. 스포를 하나 용서해 주시고. 사소한가요? 사소합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소합니다. 그 양 웬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프레데리카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해요. 프레데리카라는 아가씨. 내가 생각한 그 스포가 아니었구나. 당연히 그건 아니지. 그걸 까면 돌맞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모든 걸 얘기하기로 했어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예, 그래요. 하여튼 프레데리카 씨와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스포일 수 있어요. 그렇죠. 프레데리카 씨가 굉장히 어여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처음 본 앞부분에 등장할 때부터 대부분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부담 없이 네. 오픈하는 건데, 하여튼 그 프레데리카 씨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 이제 프레데리카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양웬리가 어디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냐? 왜냐하면 그냥 봐서는 이렇게 막 완전히 완벽하고 멋있는 사람이랑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헐렁헐렁하고 멀죠. 나이브하고 뭐 이렇게 게다가 지고 있는 책임은 되게 많고 그렇다고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야. 나이브하다고 해서 그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그렇죠. 책임감은 되게 있죠.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고 최선의 방책을 어떻게든 내놓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몰입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다고 엄청난 미남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소설에 미남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평범하죠. 반대편에 서 있는 라인하르트는 굉장히 완벽한 미남자예요. 그치. 여러모로 보는 순간 감탄하게 되는 미남자. 그런 미남자에다가 그쪽은 굉장히 완벽하고 뭐 흠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성격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맞아요. 양은이처럼 헐렁헐렁하지가 않죠 전혀. 여러모로 그쪽이랑 사랑에 빠졌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양은이는 약간 궁금했던 거예요. 프레데리카 씨처럼 굉장한 미인의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양웬리의 어디에 매력을 느꼈는가가 궁금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해보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프레데리카 씨에게 신뢰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양 제독님의 어디가 마음에 드느냐고. 그때 프레데리카 씨의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란 참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대답은 이랬어. 너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는 남자를 눈앞에 두면 알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의 구절이었어요. 그렇군요. 뭐 사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명대사라고 하긴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음을 너무 꽝 치는 느낌이어서 단박에 밑줄을 그어두었는데 어디가 그랬냐면 이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고 질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반응이 뭐냐면 그 사람 이러이러해라는 매력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딱 떠올리거든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아마도 이거는 샤샤라는 개인이 아니라 감히 추측하건데 저는 1번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샤샤라는 개인이 아니라 남자라는 종으로서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 감정이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올렸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이 자랑스러움이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자랑스러워 해준다면 이 사람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난 이 사람 되게 자랑스러워.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렇죠. 그리고 그 프레데리카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그 양 웰리가 제독이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가 아니고 아니겠죠. 말 그대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서인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그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남자도 별로 없죠. 없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주는 여자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꼭 남자 여자가 아니고 반대가 되더라도 뭐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 그런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또 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자랑스러워해주는 관계는 얼마나 힘이 나는 관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 프레데리카 씨가 처음으로 양웬리에게 반하게 됐던 장면도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되게 이름 없는 어릴 때죠. 군졸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되게 헐렁헐렁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진짜 굉장한 일을 해냈을 때 그 음. 모습에 아마 반하게 됐던 거겠죠. 그러면 뭐 일단 성별을 떠나서 한쪽이 대단한 일을 했거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반대쪽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는 어떤 일을 해내는 게 먼저겠네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저를 자랑스러워할까요? 라는 의문을 떠올리기 전에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이게 사랑하는 감정이나 이런 거는 있는 그대로도 가능한데 그치. 자랑스러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좀 달라야지. 나는 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자랑스러워는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그렇지. 그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하지. 그렇죠. 꼭 뭘 이룬 게 아니더라도 난 저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자랑스러워 그래, 뭐 일 그런 수는 거. 있을 텐데 그렇죠. 약간은 어색하긴 하지만 그쪽이 먼저여야 되긴 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희망을 갖자면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 살아내고 있는 게 자랑스러워 정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 밤마다 집엔 들어와. 아 그래요? 그 정도가 자랑스러우면 슬프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 구절은 이거였고요. 공고님의 구절을 한번 들어보죠. 이제 그만 상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휴가인데 휴가 때 그 은하영웅전설을 다시 읽어볼까 이런 생각. 네. 이게 열몇 권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다 봤으니까 그냥 대충 넘기다가 음. 마음에 드는 부분 좀 읽어보고 그래.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잘 쓴 소설이에요. 음. 근데 이거 그냥 대충 쓰신 거라고 작가분이 세상에나. 자, 제가 뽑아온 2주의 구절은 네. 책에서 뽑은 건 아니고 그 제가 유튜브 레드를 구독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자주 들어요. 네. 그리고 강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냥 틀어놓고 귀로만 듣는 경우도 많은데 유시민 작가 강연 영상에서 들은 말이에요. 어떤 강연 1시간 정도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어떤 책에서 봤다라고 하셔서 출처를 찾아볼 거하고 좀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처음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서 봤는데 저희도 이 책을 끝인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일상 만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이 하루고 하루하루가 일상인 거고 그게 인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여러 가지 구독하는 서비스 중에 밀리의 서재라고 네. 있는데 그 밀리의 서재는 책을 이제 편하게 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책들도 좀 보는데 그 책에서 거기서 봤나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책을 봤어요. 3줄 일기를 써라 매일.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일기를 딱 3줄만 쓰라는 거예요. 한 줄은 오늘 안 좋았던 일이 뭔가, 두 번째 줄은 오늘 좋았던 일이 뭔가, 세 번째 줄은 그래서 오늘 다짐하는 게 뭔가. 이 3줄만 쭉 써라. 제가 이거를 4월 1일부터 쭉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물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어제 안 쓰고 어제 걸 오늘 쓰려고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밤에 자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건 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효과가 있으려면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안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나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나 나는 어떤 다짐들을 하고 있다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직 돌아보진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돌아보겠지. 네. 근데 그런 면에서 하루를 잘 보내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좀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글은 아니지만 구절을 봐서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이 책 이걸 녹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조금 괜찮은 인생의 출발이 아닌가. 일단 주말에 이 정도로 일찍 일어났으면 좋은 하루인 거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게으르진 않았으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전히 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서 쓰고 있는 소재도 좋고 소지 제한 없이 스스로 쓰고 싶은 글을 써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고 나눌 글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실 곳은 이북 이텍스트 @gmail.com이고요. 네. 숫자 EBOOK 숫자 ETEXT @gmail.com이고 이 메일 주소는 저희 팟빵이나 뭐 파티 이런 곳에 그 에피소드 소개에도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보고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글들 중에 일부는 방송 때 낭독을 해드릴 예정이고 네. 지금은 약간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글이 별로 없으니까 네. 골라서 읽는다기보다 그냥 보내주시면 읽는다 이러기에 가까워서 네.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네.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써온 글을 낭독할 시간이고요. 네. 주제는 이야기입니다. 네. 샬타님 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글과 이어지는 글이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죠. 주제는 별로 상관이 없다. 정답. 그냥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주제는 끼워 맞추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누가 먼저 읽을까요? 지난번에 공공님이 아마 먼저 읽으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읽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공공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라는 주제로 쓰신 글이고요. 제목은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글입니다. 사람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이 그렇다. 모닝커피를 찾는 사람도 점심 먹고 나서의 나른함을 쫓으려는 사람도 다녀간 뒤에 한가한 시간. 대부분의 날에 손님이 없는 시간. 나는 그 시간 동안 햇살을 받으며 멍 때리는 것을 좋아한다. 충실하게 멍을 때려주고 나면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살아보자는 의욕이 솟는다. 하지만 오늘은 충실하게 멍을 때릴 수가 없었다. 손님이 한 명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의 첫 손님이었다. 오픈 안내판을 걸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와 맥주를 주문했다. 새벽 같은 아침부터 맥주라니. 그는 천천히 맥주를 마시며 밖을 보고 있었고 앉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면 한두 마디 나눌 법하지만 나는 손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문을 받는 것 이외에는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최대한 짧게 대답한다. 나에게 카페는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는 곳이지 동네 사랑방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 손님이 대뜸 나에게 말을 걸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당황해서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대로 말을 이었다. 앞으로 10분 뒤에 앞 건물이 무너질 겁니다. 당신까지 위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서 잘 피하세요. 갑작스러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가장 바보 같은 말을 꺼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앞 건물만 보고 있었다. 긴장감이 나에게까지 전해져 왔다. 그리고 10분이 지났다. 앞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그는 어느새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때로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힌트를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생각을 하지 못하니 준비를 하지 못하고 보통 아무 대책 없이 그런 일을 맞이한다. 건물은 정말로 무너졌고 사람들이 다쳤다. 이 정도 규모의 사고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나마 사람들을 위로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건물을 빠져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오직 나만 알고 있었다. 언제나 이런 순간을 꿈꿔왔는데 현실은 달랐다. 비장하고 멋진, 엄청난 장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먼지 가득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다.
매일같이 이런 광경을 본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에게 맥주라도 한 잔 더 줄 걸 후회가 된다. 네, 여기까지 곰곰이 쓰신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요. 슈퍼히어로에 대한 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슈퍼히어로 같은데요. 일단은 예지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인데 시간을 멈추거나 아니면 퀵실버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의 능력은 갖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진 않았어요. 아니 뭐 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퀵실버 같은 생각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줬을 수도 있지. 그렇죠. 능력이 하나고 알려줘서 거기 가 있어. 그렇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프로페서가 퀵실버한테 가 있으라 그러고.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엑스맨에 가깝겠네요. 그렇겠네요. 아이언맨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그렇겠네요. 일단 이야기랑 무슨 상관인가?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 건물이 무너질 거다라는 그 이야기의 임팩트를 얘기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걸로 아니었나요? 할까? 그게 아니었어? 그건 그냥 되게 심플한 생각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건 아닌데 다 쓰고 나서 네. 어쨌든 나는 슈퍼히어로를 만났네? 그럼 평생의 얘기거리 아닌가? 그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글을 쓰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런 글, 어쨌든 이거는 짧지만 이야기를 네. 만드는 거고 소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건데 그렇죠. 뭐 예전부터도 알았지만 요번에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나랑 안 맞지 않나? 이거 나랑 안 왜, 맞는 왜? 거 아닌가? 왜, 이런 왜? 고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쓰는데. 어.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쓸까?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 일을 쓸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써요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써요. 요번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고 쓰고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거를 생각해도 뒤에 걸 이어서 쓴. 그래서 항상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쓰는 게. 들으면 저는 항상 너무 신기한 방법인 것 같아요. 창작이. 그래서 아까 그 샤샤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쓴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뒤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받아들인 컨텐츠가 내가 가장 최근에 발산하는 컨텐츠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렇죠. 영향 많이 주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쓰는 방법이 항상 신기하고 엄살을 피우시지만 제깍제깍 글을 잘 써오시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글을 받아볼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공고님이 제 표정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웃어요. 오늘은 무슨 글이 있을까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오랜만에 이제 글을 쓰고 조금씩 글을 더 쓰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말 글답게 내가 만족하게 쓸까. 지금은 뭐랄까, 그러니까 막 이만하면 됐지.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애는 조금 못 미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기 뒤쪽에 보면 제가 이런 문단을 썼어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힌트를 주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그래서 보통 아무 대책 없이 그런 일을 맞이한다라고 썼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이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야? 아니면 슈퍼히어로를 만나는 일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이 문단을 왜 썼냐면 그냥 이 문단이 좋아서 넣은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지. 그래서 대충 껴놓으면 얼추 말은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나 얘가 뭘 의도하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나? 있고 한편으로는 뭐 그럴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알아서 그냥 보는 사람들이 느끼면 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럼 난 편하지. 저는
아니 뭐 아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더 많이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함축적으로 쓰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정확한 구절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네. 김별아라는 소설가님이 하신 얘기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표현이 되게 멋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나치게 전지전능한 소설가인 나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무 전지전능하면 캐릭터가 안 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네, 같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굳이 그런 거 다 계획해 놓고 막 이렇게 써야 돼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뭐 꼭 위로를 받자고 한 말은 아닌데 위로가 되네요. 그냥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음, 그분이 그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김별아 소설가가 자기가 모든 걸 이렇게 다 제어하고 창작해서 쓰는 소설에 힘이 없다는 이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슈퍼히어로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일반인의 기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영화를 보면 무조건 환호하고 되게 기뻐하잖아요. 정말 그렇게만 할까? 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이 글이 하고.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슈퍼히어로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잖아요. 한 사람 빼고. 저는 이게 훨씬 가깝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을 드러내는 거는 너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많지. 그렇죠. 여러모로. 그 뭐 영화에서는 주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슈퍼히어로들이 능력을 드러내면 빌런들이 자꾸 도전해 와요. 그 능력에 대항하는 더 센 빌런들이 오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모로 사람 뭐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숨길 것 같은. 이건 약간 삐딱한 생각일 수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슈퍼히어로가 만약에 뭐 되게 멋진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옆에서 그걸 본 일반인이야. 그러면 환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약간 삐딱한 생각이 있지만 내가 객체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고 박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초라해지는 느낌.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수를 쳐주고 그 순간에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근데 정말 인간이 그렇게 느낄까? 맞아. 인간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존재여서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거기 어딘가에는 질투도 있을걸요? 그럴 수 있지. 아닐 내가 것 거민을 같지만. 물렸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질투에서 나가다 보면 비난도 나와요. 그게 최선이었어? 아무도 안 다치게 구했어야지도 나와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생각보다 되게 사악한 존재야. 그리고 그게 슈퍼히어로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인을 보는 태도와도 그쵸.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우리 소방관들한테도 그래요. 소방관님들한테도 더 잘했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도 되게 많아요.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래서는 안 돼. 정말 그래서는 안 돼.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의 한계로는 그냥 감성적으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거 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고 그걸 표현하지 않는 그 정도가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인간으로서 잘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슈퍼히어로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 보면 장담할 수 마냥 없어. 좋을 수 있어. 사인 받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맹자였나? 누가 한 얘긴데 그거 있어요. 인간이랑 동물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왜 서양 철학에도 가끔 나오는데 인간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뭐 털 없는 두발 짐승이다 누가 이렇게 정의했다가 털 다 뽑은 닭 가져와서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동양에서도 인간이랑 동물이랑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호지심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동물이랑 인간을 가르는 능력이다. 그래서 공공님 얘기하신 것 중에 순간적으로 이러저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게 부끄럽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충분히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되게 중요한 감정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감정인데 점점 갈수록 뭔가 그게 결여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사회에. 세바시에 무슨 강연에서 들었는데 강연자분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분이셨는데 그 등신감 내가 등신같이 느껴지는 기분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치심이 되게 강력한 감정인데 수치심은 시각적인 감정이다. 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조건인 것 같기는 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이제 개개인에 달려 있지만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많죠. 보통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모르고 부끄러우면 보통 우리 몫이지. 내가 신이라면 네, 그런 사람들을 잘 정리해 줄 텐데.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샤샤님이 써오신 네. 글을 제가 읽을 시간입니다. 네네. 샤샤님이 이야기에 관한 음. 주제로 써오신 글의 제목은 그의 이야기. 매우 직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건조하게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치겠다 이거지. 근데 그걸 그대로 말하자니 찌질해 보일까봐 말은 못하겠고 뭐 좋은 방법 없겠냐? 친구는 적잖이 애가 탄 듯 손마저 공손히 모으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야, 그래도 네가 우리 중에는 제일 연애도 오래 했고 한 번만 도와주라. 이거 네가 사냐? 그는 앞에 놓인 곱창과 술병을 가리켜 보였다. 친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임마, 형이 산다. 그래,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말 바꾸기 없기다. 그는 친구와 잔을 부딪히고 차가운 소주를 목 너머로 흘려보냈다. 그래서 친구는 잔을 내려놓자마자 그에게 대답을 재촉했다. 그가 콧방귀를 뀌었다. 야, 안주는 먹어야지. 그가 곱창을 씹는 동안 친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한참 우물거리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입을 열었다. 그냥 얘기해. 친구는 잘 못 들었다는 듯 귀를 가져다 댔다. 그냥 얘기하라고. 야이. 언제까지 안찌질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물음에 친구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다. 그가 다시 곱창 한 점을 집으며 말했다. 연기하며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그렇게 살래? 그 사람이 진짜 네 짝이면 그게 찌질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당당하게, 멋있게 보일 거야. 친구는 입만 뻐끔거릴 뿐 뭐라 말하지 못했다. 그가 소주잔을 들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도록 만들어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뭐야 그게? 누가 한 말이야? 잭 니콜슨이 한 말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영화에서. 친구는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상대를 위해서 꾸며내는 페르소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자기 자신, 최선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지. 연락이 안 될 때 불안해하는 건 네 본 모습이고 그 본 모습을 사랑할 수 없다면 지금은 어떻게 넘긴다 해도 언젠가는 쾅. 그는 두 손으로 무언가 폭발하는 신용을 해보였다. 친구가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턱을 괴었다. 말은 쉽다. 그는 친구를 보며 다시 소주 한 잔을 비우고는 말을 꺼냈다. 야,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감정의 공유. 친구는 곱창을 하나 들어 질겅질겅 씹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생각해봐. 네가 어느 날 무척 외롭고 슬퍼. 근데 여자친구 만나서는 세상 밝은 얼굴로 시침이 뚝 떼고 하하호호 논다고 생각해봐. 겁나 고독하지. 그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외로운 거야. 사랑하면 감정을 공유해야 돼.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상대의 기분은 어떤지. 친구는 소주를 한 잔 마셨다. 너는 말을 잘하니까 감정의 공유인지 뭔지 되나 보지. 나는 그런 말을 한다고 상상만 해도 막 여기가 콱 막히고 혈압이 오르는 게, 만일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괴성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고 있을걸? 짐승처럼.
그렇게 해 그럼. 이게 진짜 남의 연애라고. 친구는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으나 그는 태어냈다. 야 생각해봐. 네가 여자친구랑 있다가 총을 맞았어. 근데 세상 스윗하고 젠틀하게 자기야 내가 지금 가슴에 총을 좀 맞았는데 그래? 아니지. 총 맞았으면 비명을 질러야지. 근데 그거 비명 지른다고 자기야 아픈 건 알겠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하고 받으면 그게 네 잘못이야 상대 잘못이야. 그럼 뭐 어떡해. 화를 내라고?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그런 말도 못 들어봤어? 바보 같은 진실은 바보같이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진실은 마음에 들지 않게 말하고 슬픈 진실은 슬프게 말하라. 그건 또 누가 한 말이야. 르몽드지의 창간이니. 아는 것도 많아 좋겠다. 친구는 쉽게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듯 소주를 또 한 잔 따라 마셨다. 그 앞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뭐하냐? 또 명언이라도 검색하냐? 아니 선물 봐. 너 상담은 끝난 것 같고 우리 곧 천일이거든. 넌 참 건강하게 연애 잘 하는구나. 부럽다 자식. 친구는 다시 잔에 소주를 따랐다. 여기까지 세세님의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읽을 시간 그녀의 이야기 다음인 네, 거죠. 그거는 그녀의 마음이었고요. 그녀의 마음. 그땐 주제가 마음이었으니까요. 세상 쉽다. 참 객관적이다. 고생하셨습니다. 글이 또 아닙니다. 길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이런 연애 이야기. 연애. 저는 이제 이런 연애 이야기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요? 음. 왜지? 연애는 남의 일? 왜? 저희 예전에 네. 그 도대체 작가님 네네. 책 한 번 했잖아요. 네. 그건 신작 나왔어요. 그래요? 신작 제목이 어. 어차피 연애는 남의 일. 제목 진짜 잘 지신다. 맞아요. 그 책도 조만간 사서 볼 예정입니다. 도대체님 결혼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솔로? 근데 연애에서 요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네. 이거랑 약간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어요. 진짜?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진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뭐 얘기해도 되지? 헤어지셨으니까요. 헤어졌으니까 10살인가 12살인가 어렸어요. 근데 여자친구분이 그 밤에 술자리 같은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술자리가 있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잘 안 되고 또 다른 일도 있고 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연애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렵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연인과는 연락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신뢰하기만 하면 그게 뭐 문제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샤샤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죠. 아니 저는 사실 저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가 친구들이랑 노느라 연락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해주던가. 그냥 예의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도 나중에 또 후폭풍을 약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매 시간 연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 뭐 해 정도만 알려줘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세상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 불안하니까. 저도 뭐 지금은 워낙 동선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회사 갔다가 그렇지. 퇴근해서 애 보러 오겠지 뭐. 그럼 뭐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 연애할 때는 저는 혹시 이거 좀 헛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가 되시라고 연락의 기준을 저는 딱 그렇게 잡았어요. 장소가 바뀔 때마다 연락한다 이렇게 잡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 어디 왔어, 뭐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장소에 있는데 몇 시간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근데 이런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있겠지. 그리고 꼭 고민이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가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겠지. 근데 하지만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래. 그런 고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는 그냥 말해가 이제 준 솔루션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본인은 그냥 말하는 사람인 거고.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말하는 게 답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말할 거냐. 그래. 요게 그건 중요하지.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느끼는 그대로 말해. 근데 이것도 맞는 답이에요. 근데 느끼는 그대로 말하는 게 너무 세련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죠.
좀 어렵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연애나 사랑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문제라서 그렇죠. 완전히 별개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도 일반화는 좀 어렵지만 제가 느끼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남자들이 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그렇죠. 있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음. 이게 선천적인지 유천적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그 밥블레스 유라는 예능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주인공 나오는 사람들이 송은이, 김숙, 이영자, 최화정 넷이 나와서 먹어요. 음식을 먹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리고 사람들이 사연을 받아. 그래서 그 사연에는 무슨 음식이 좋겠다고 추천해줘요. 아, 음식을 추천해줘요? 근데 지금까지 먹방들이 대부분 남자 위주로 많이 있었잖아요. 뭐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근데 밥플레이스 유는 제가 본 그 먹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재밌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없는 케미가 여자들끼리 모이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에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식의 장난을 치지 않고 진짜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걸로 되게 하하호 깔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분위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위기 잘 안 나죠. 남자들끼리는 서로 이제 사소한 일에 하하호호가 아니라 사소한 일에 병신 뭐 이렇게 나오게 그렇죠.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열등하다라기보다 되게 다르다고 다르죠. 굳이 보자면 그쪽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별거 아닌 거에 깔깔거리면서 웃고 막 신나하고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훨씬 더 그쪽 인생이 재밌겠다. 뭐 사회적인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은 둘째치고 그냥 인간으로 생활하는 것만 보면 그쪽이 훨씬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밥블레스유 찾아봐야겠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보다 보면 배고프겠다.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도 친구들 연애 상담 많이 해줬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상담은 함부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 관계를 정확히 다 모르기도 하고. 대부분의 상담은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네가 잘해. 그렇지. 내가 그 상담에다 대고 상대방이 나쁘네 이렇게 걔는 안 얘기하기는 되겠다 이렇게는 얘기 어려운 못 것 하고. 같아요. 아니 하지만 저는 연락이 너무 안 돼. 이러면 헤어져. 라고 말해요. 그래. 이 말 듣고 헤어질 거면 뭐 본인이 헤어지는 거고. 그렇지. 진짜 좋으면 안 헤어지겠죠. 그래.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얘기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맞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참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쓰기도 했어요. 맞죠. 맞아요. 이 남자는 그래서 지금 여자랑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천일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사실 여자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쪽 사람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친구의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감정을 느끼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상대방 여자는 그걸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나한테 짜증을 내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남자는 그걸 모르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 여자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죠. 맞아.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는 좀 괜찮은가? 있는 그대로의 나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근데 그리고 평소 생활할 때 있는 그대로의 나와 연애할 때의 이성으로서의 있는 그대로의 나가 매력 있나? 이건 사실 전 완전히 다른 문제. 완전히 다르죠. 이거 다른 사람들 연애 안 해보면 모르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매력이 없는 경우가 많지.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집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나는 그걸 누가 CCTV로 본다고 생각해. 난 의식하지 않지만 그때 내가 매력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는 사랑할 수 있나? 이렇게 바꿔보면 맞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것도 굉장히 다층적이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도 나지만 일터에서 멋있게 일하고 있는 것도 나고 뭐 세련된 옷 잘 차려입고 거리를 걷는 것도 나니까 근데 상대랑 같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이고 연애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 데는 정말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만큼 네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의 기대인 거고 이게 이루어지면 연애가 되는 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잭 니콜슨 대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도록 만들어. 너무 좋은 대사잖아요. 여기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나은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모두의 기대보다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겹쳐서 보이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지. 이게 어려워요. 결혼을 해도 나는 A라고 생각해서 A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것이 어렵죠. 어렵죠. 거기에 노이즈가 생기죠. 표현할 때.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거나 왜 나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해주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저도 잘 말을 못하는 타입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 표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저한테 한번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뭔가를 제안하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그걸 얘기를 진짜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내가 뭔가를 제안하면 좋아 그렇게 하자.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아내가 꼭 얘기해달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항상 끝에 반성이 나요. 근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죠. 아내는 사실은 A나 B나 상관없는데 그냥 A를 던진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만약에 이거 싫다고 하고 B를 하자 그러면 안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좋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냥 또 잘 A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엔 B가 좀 남아있어. 그럼 A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분란이 생기지. 그러면 내가 충실하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만약에 여기서 분란이 가다가 난 사실은 B였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막장이 되는 거지. 그럼 얘기를 난 B도 돼. 상관없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내가 저한테 되게 좋은 팁을 줬어요. 가볍게 얘기하면 된다. 만약에 뭔가를 되게 진지하게 근데 나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일 자체가 너무 무겁고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데 되게 가볍게 난 B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벼운 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된다. 근데 이게 아내와도 그렇고 되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력하는 중인데 멀었죠. 멀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할게. 아직 인생은 길어요. 우리 결혼 생활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겠지. 네. 우리 오래 살겠지.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1, 2부를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였어요. 이 여자와 이 남자가 헤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인 건데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을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여자인 거고 남자 쪽은 뭐 직접 둘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서로 짜증도 못 내는 관계가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너무 맞는 얘기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공고님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신가요? 괜히 질문했다. 고민한다. 어렵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려우면 둘 다인가 보네.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렇구나. 본능적으로 뭔가 하나가 느껴지는 거 없나요? 저는 있거든요.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아주 명백하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을 낼 수 있어 쪽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완전히 동의하는데 반대로 약간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내가가 아니고 상대방이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나한테까지도 짜증을 못 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무엇을 가지고 너 왜 그래 말고 밖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스트레스가 좀 받았어. 근데 나한테까지도 얘기를 못하면 누구한테 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같이 있는 거라서 하나를 택하기가 좀 어렵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지.
정도가 있다. 정도껏 해라. 여보 네 얘기 아니다. 참 그런 게 있죠. 좀 어려운 문제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어지는 거지. 이게 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가 이쪽이었구나. 전 네. 정말로 저쪽인 줄 알았어. 그렇구나. 그래. 그쪽 여자가 연락을 잘 안 할 타입은 아니었죠. 그래 그러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보통 뭐 입만 살았다거나 말은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샤샤님의 네. 그의 이야기라는 글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읽을 주제를 정할 시간이고요. 네. 다음 주제는 제가 정하는 거죠. 네. 다음 주제는 매우 직관적으로 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읽을 책이 멤버십 이코노미. 그렇죠.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으로 할 얘기가 많겠죠. 멤버십이 뭐가 있을까? 멤버십 저는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아마 다른 걸 쓰겠지. 음. 자 이제 오늘 방송도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항상 글은 그게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처음에 아침에 와서 저희가 뭐 며칠 전에 글 공유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날 읽죠. 아침에 와서. 보통 전날 완성하기 때문에 녹음하는 날 아침에 와서 그 원고를 교환하거든요. 근데 그 새 원고를 받아들 때의 신선함이 있어요, 진짜로. 이번에는 공군이 어떤 글을 써오셨을까? 뭐 이런. 맞아, 그런 게 있죠. 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글을 썼는데 공군님 또 공군님 스타일대로 재밌는 글을 써왔겠지 하는 이게 저희들끼리 너무 이렇게 자화자찬하니까 되게 꼴배기 싫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 험한 세상 우리끼리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써서 글을 보내주시면 저희 그것도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게 잘 받을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글 읽는 거 너무 재밌었고 청취자분들에게도 이런 감정들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관님 어떠셨습니까? 네, 뭐 이 책 시간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죠. 물론 뭐 딴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읽을 시간은 각자 써온 글을 가지고 뭐 연애 얘기도 하고, 뭐 또 사는 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데는 조금 더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 그리고 쓸 땐 너무 힘들어요. 요번에 쓸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 쓰고 나면 또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음 녹음 날짜를 정하면 또 한 하루 이틀 전에 완성하겠지. 2주 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하루 전에 완성한다. 그렇지. 2주 동안 구상을 하죠. 구상을 하고 이제 하루 전에 완성을 하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상을 하면서 그냥 문장 하나, 문단 하나씩 그냥 계속 그냥 생각날 때마다 던져놓고 엮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좀 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책 읽을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 멤버십 이코노미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